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만약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이제 추후에 조선업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여러 선종 중에서 이제 오늘은 탱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그 전에 그 최근 탱커 시장에서 벌어졌던 이슈를 좀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먼저 이제 이 차트는 그 현재 오펙이 미국을 무시하고 이제 러시아랑 우호적으로 지내는 이유를 좀 잘 설명해주는 차트입니다. 이 러시아가 이 아랍에미리트 푸자라이 항구로 이제 보내는 그 원유의 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발발한 이후에 이제 거의 한 4-5배가 넘는 물량을 이제 러시아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이제 산유국인데 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을 하는 걸까요? 이제 그 이유는 바로 그 상대적으로 저렴한 러시아산 원유는 수입해서 이제 자국 내수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반대로 그 자국산 원유는 이제 비싸게 다른 나라에다가 수출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싸게 사온 기름을 국내에서 사용하고 이제 본인들이 생산하는 건 다른 나라에 비싸게 파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문제는 그 러시아 같은 경우 각종 제재로 인해서 이제 합법적인 탱커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재 중동 국가들은 이제 러시아한테 수입을 할 때는 불법 탱커를 사용하고, 반면에 이제 중동에서 수출하는 원유는 이 합법적인 탱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걸 이해한 상태에서 그 앞으로 탱커 시황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문자적으로 이번에 오펙 플러스가 감산을 하면 향후에 원유 생산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이는 당연히 이 해상 원유 물동량 감소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들 국가들이 본인에게 감소된 이 할당량만큼을 판다면 당연히 해상 원유 물동량 감소는 맞는 말이지만 현재는 그 러시아한테 사온 원유도 같이 섞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실제 탱커를 통해서 수출하는 양은 그다지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펙 플러스의 이번 결정이 정치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겉으로는 생산 쿼터를 줄인다고 하지만 실제로 수출량을 보면 러시아산 원유랑 섞어서 팔기 때문에 실제로 수출되는 양은 그다지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유가까지 더 오른다면 이는 고스란히 산유국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 오펙 플러스가 이런 식으로 감산을 하긴 했지만 실제 탱커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는 데에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점은 운임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마 국내 조선사뿐만 아니라 해외 선사, 특히 탱커 선사에다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개인적으로 최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이 탱커 주식에 대한 차익이나 매도에 대한 시점은 좀 이걸 보면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시는 건 그 BDTI 지수인데요. 지난 그 금융위기 이후에 운임 지수는 현재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VLCC 스팟 운임 역시도 최근에 10만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스팟 운임의 경우 업다운이 있다 보니까는 좋았다가 꺾이기도 하고, 꺾이다가 반등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에 반해 그 탱커 1년 TC 운임은 좀 다릅니다. 여기서 이 1년 TC 운임이라는 거는 앞으로 1년 동안에는 평균적으로 이 정도 운임이 될 거라고 합의하는 시장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어제 기준으로 그 VLCC 1년 TC가 45,000달러인데 연간 추세 흐름을 보게 되면은 계속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BDTI가 100포인트나 이렇게 크게 꺾일 때에도 보시는 것처럼 크게 꺾이지 않았고 오히려 반등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선주들이 보기에 1년 평균 TC는 스팟 운임이 꺾였다고 해서 여기서 같이 꺾일 게 아니라 좀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즉 현재 선주들에게 있어서 이 1년 TC는 운임 전망의 가장 정확한 컨센서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탱커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초장기적으로 투자할 게 아니라면은 해당 운임이 꺾이는 시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까지 최근 탱커 시장에서 벌어지는 좀 몇 가지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그럼 오늘 살펴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조선 해운 시장은 좀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건 더티 탱커 발주 현황인데, 아직 그 올해가 2달 정도 남긴 했지만은 현 시점에서 발주된 탱커는 고작 3척입니다. 현재 그 탱커와 관련된 여러 전망들을 보게 되면은 역사적으로 낮은 오더북이라고 하면서 발주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시점은 사실 현재가 아니라 한 2년 정도 뒤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선대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현재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엄밀히 말하자면 이 선대가 줄어든다는 거는 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이 줄어든다는 거고, 반대로 불법 유조선은 계속 늘어납니다. 그럼 아직 선대가 본격적으로 줄어드는 게 아닌데 올해 하반기부터 탱커 운임은 왜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했던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런 식으로 운송 거리가 길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러시아에서 출발해서 이 네덜란드로 5일이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현재는 러시아는 그 다른 곳에다가 원유를 팔아야 되고 반대로 이제 유럽은 이제 다른 곳에서 원유를 사와야 되는데 이제 기존에는 그 5일이면 해결되는 거를 현재 러시아는 그 80일을 배를 타고 가서 여기 이제 중국에다가 수출을 하고 있고 반대로 이제 유럽은 50일을 걸려서 뭐 미국과 이제 사우디로부터 원유를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대 규모는 크게 줄어든 게 없는데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그 운항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탱커가 모자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탱커 운임이 다시금 급락을 해서 이제 예전 자리를 찾아갈까요? 이제 이거는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톤마일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은 이제 만약에 러시아 원유가 합법적으로 운송이 되면 앞으로 러시아는 이 불법 유조선이 아닌 이 합법적인 탱커를 사용해서 수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이제 불법 탱커 선주들은 시장을 잃게 되고 이제 합법 탱커들은 이제 일거리가 늘어나면서 톤마일은 줄어들겠지만 이제 운임으로 상쇄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가 생산하는 원유 양도 이제 결코 적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많은 양을 실어 날라야 하는 상황에서 이 탱커의 양, 그러니까 합법적인 탱커의 양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 증가로 인해서 운임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보통 그 설령이 20년이 넘은 탱커선은 이제 관리하기가 꽤나 까다롭다고 하죠. 일반적으로 이제 20년이 넘으면 뭐 스팟도 안 주고 이제 보험료도 굉장히 비싸게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정기 검사도 자주 받아야 되고 환경 규제 적용까지 감안했을 때 정상적인 탱커처럼 사용하기에는 이제 무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났을 때도 이제 현 시점에서만 놓고 보면 탱커는 그렇게 나빠지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히 전쟁 이후의 탱커 시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